자, 이어서 이제 교류 전력으로 가봅니다. 먼저 단상을 한번 알아보는데요. 자, 단상을 알아보기 전에 교류 전력 전에 직류 전력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전압과 V, 저항 R, 그다음에 전류가 이렇게 I가 흐른다고 하면 우리 전에 공부했습니다. 이때의 전력, 직류에서 이때의 전력은 전압과 전류의 곱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 V는 ohm의 법칙에 의해서 IR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여기에 대입해 주게 되면 I 제곱 R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었고 또 I라고 하는 것은 이 식에서 R분의 V였기 때문에 이걸 여기에다 또 집어넣게 되면 그렇죠? R분의 V 제곱 이런 형태로 직류에서의 전력을 우리가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자 이건 복습을 해본 거고요. 교류 전력으로 갑니다. 교류. 그리고 먼저 단상 전력을 살펴보는데요. 교류는 이제 삼상이 있고요. 단상이 있습니다. 단상이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확실하게 우리가 알면 자 가정에서 쓰는 이렇게 돼지코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연결해서 뭐 컴퓨터도 쓰고 세탁기도 쓰고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어떤 전기기기, 전자기기를 이렇게 달아서 쓰게 되는데 이렇게 공급되는 전력 이때를 단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 하나의 선은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선, 그래서 핫라인이라고 합니다. 핫라인.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선은 얘가 중성선이에요. 뉴트럴이라고 하고 중성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삼상 중에서 하나를 가져다가 이렇게 핫라인을 하나를 쓰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를 갖다 쓴다고 그래서 삼상 중에서 하나를 갖다 쓴다고 그래서 단상입니다. 이 중성선은 일종의 땅과 이렇게 접지되어 있는 기준이 되는 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 쓰고 있는 전력을 공급받는 이런 상황을 지금 단상이라고 한다는 거죠. 단상. 자, 삼상은 나중에 또 배우니까요. 우선 단상, 우리가 쓰고 있는 단상의 교류 전력을 살펴보자 그 얘기죠. 우리 아까 했었죠. 직류 전력은 지금 전압, 저항, 전류 이렇게 돼 있을 때 다시 한번 복습. 전력은 VI입니다. 그리고 I 제곱 R 또는 R분의 V 제곱 그랬었죠. R분의 V 제곱 이거 말고도 여기 다시 한번 R분의 V 제곱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기억해야 되는 공식이고요. 이제 교류 전력으로 가는데요. 여러분들 이 직류에서는 이 저항을 방해하는 성분이 뭐만 있다? 저항만 있다고 그랬죠. 저항만. 그런데 교류에서는 이 전류를 방해하는 성분이 저항뿐만 아니라 리액턴스가 있었죠. 리액턴스에는 또 뭐가 있었습니까? 유도성 리액턴스와 용량성 리액턴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 교류에서 전류를 방해하는 성분을 우리가 임피던스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임피던스에는 저항도 있고요. 이거는 교류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교류. 그 다음에 리액턴스가 또 있었죠. 리액턴스에는 얘는 유도성 리액턴스, 그 다음에 용량성 이렇게 있었죠. 용량성. 그래서 유도성 리액턴스를 XL 이렇게 표현했고요. 용량성 리액턴스를 C에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XC 이렇게 얘기했죠. 이런 것들이 지금 리액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로 우리가 얘는 더해주고 얘는 빼주고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살펴봤었죠. 자, 그래서 교류 전력은 이렇게 저항과 지금 리액턴스 여기는 좀 X로만 표현했는데요. 그냥 이 둘을 통틀어서 리액턴스 할 때 우리가 그냥 이걸 X라고 써주면 되겠죠. 각각 구분할 때 XL, XC 이랬지만 그렇죠? 자, 이런 계통, 이런 분류가 나오게 되는데 교류에서 임피던스다 이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직류는 저항에서만 우리가 전력을 소비했지만 여기 교류에서는 이 저항뿐만 아니라 여기 리액턴스에서도 뭔가 전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교류가 좀 복잡해지죠. 교류를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 전압 이렇게 교류 정연파가 주어지게 되고요. 그때
여기 R만 있었다면 모르지만 이렇게 리액턴스가 있다면 이런 위상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차이, 위상차가 발생하게 되고 이 위상차 때문에 이 전력이 좀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죠. 즉 기본적으로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과 전류를 곱해야 됩니다. 여기도 그랬듯이 기본적으로 전력은 전압과 전류를 곱해야 됩니다. 곱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곱하기를 하게 되면 사실 상당히 좀 복잡해지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등장하는 용어들이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피상전력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피상전력은 이거는 피상적이다, 겉보기 전력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피상전력은 우리말로 겉보기 전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즉 임피던스 전체에서 발생하는 전력을 의미합니다. 즉 저항이든 리액턴스든 아무튼 이 전체에서 발생하는 전력을 우리가 전체 전력, 겉보기 전력, 피상적으로 보는 전력, 그래서 피상전력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PA를 써요. PA. 그래서 임피던스 전체에서 발생하는 전력으로 바로 이 전력을 기준으로, 피상전력을 기준으로 변압기의 용량을 결정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전봇대 위에 변압기 이렇게 3개 통으로 되어 있는 거 많이 보셨죠? 그게 바로 변압기고, 그 용량, 전기를 적게 쓰는 데는 작은 용량을 쓰면 되는 거고요. 많이 쓰는 데는 큰 용량의 변압기를 써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 바로 이 피상전력이라는 겁니다. 이 전체 임피던스에서 발생하는 전력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유효전력이라고 있습니다. 유효. 뭔가 효과가 있다 그런 의미겠죠. 유효하게 사용되는 전력, 그래서 얘는 P라고만 쓰네요. 얘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유효전력. 이것은 얘는 저항에서 소비하는 전력이라는 거죠. 이 두 개 중에서도 특히 여기에서 소비되는 전력, 그걸 우리가 유효전력이라고 하고, 특히 소비전력이다라고 하는 말이 주어지면 그것은 유효전력입니다. 자, 소비전력은 유효전력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용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 용어를 확실하게 아시는 것이 우리 학습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죠. 그 다음은 세 번째, 무효전력은 바로 여기 리액턴스에서 발생하는 전력이고요. 기호로는 PR이라고 씁니다. P, PR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얘는 리액턴스에서 발생하는 전력 또는 리액턴스에서 순환하는 전력입니다. 즉 저항에서 발생하는 전력이 유효하게 소비되는 전력이고요. 리액턴스에서 발생하는 전력은 충전, 방전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유효하게 쓰지 못하고 그냥 순환하는, 이 속을 돌아다니는 그런 전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부하라는 건 뭐라고 했죠? 전력을 공급받아서 뭔가 일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부하라고 합니다. 그 실제 부하에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좀 낭비되는 그런 전력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래서 피상전력은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을 합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리액턴스 들어가면 우리 그냥 더했습니까? 자, 피상전력은 얘네 둘이 합한 거라고 했는데 그냥 더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역시도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더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삼각형을 여러분들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 전력에 해당되는 피상전력이 이 직각삼각형의 빗변에 대응되고, 그 다음에 유효전력,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 저항 우리가 여기다 썼듯이 이 부분에다가 유효전력 또는 소비전력이라고 해서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여기 밑변에다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리액턴스에서 순환하는 전력, 무효전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PR 이런 관계를 써서 이거 역시도 이런 직각삼각형의 관계로 우리가 얘를 풀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요거의 크기를 우리가 구하고자 할 때, 즉 피상전력의 크기가 얼마냐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야죠. 그래서 유효전력의 제곱 플러스 무효전력의 제곱을 이용하면, 즉 이런 관계식으로부터 피상전력을 얻어낼 수 있다. 이것이
가장 핵심이 되는 포인트입니다. 자, 교류에서 저항과 리액턴스에서의 각각 전력을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이라고 하고 그 합이 피상 전력인데 피상 전력이 변압기 용량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 둘을 그냥 더하는 것이 아니라 얘는 바로 이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피타고라스적으로 더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이걸 조금 더 세분화해서 이제 들어가 봅니다. 세분화해서 들어가 보면 자, 저항만의 회로에서 한번 가봅니다. 저항만의 회로에서 한번 가보면 자, 이렇게 전압을 인가했을 때 자,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기억나시죠? 저항만의 회로에서는 전압과 전류가 동상이다 그랬었죠. 위상이 같다. 동상. 이렇게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력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원리는 전압과 전류를 곱한 거예요. 즉 이때의 전압 빨간 거죠 지금. 그리고 여기 파란색이 지금 전류라고 가정한다면 저항만의 회로에서는 둘이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이 부분 여기 빨간색 이 부분이 지금 플러스로 표현되어 있고 여기 아래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빨간색 플러스 파란색도 지금 플러스가 되죠. 그러면 플러스 곱한다고 했기 때문에 전압과 전류를 곱한 것이 기본적으로 전력, P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아하, 여기도 우리가 곱해버리면 역시 플러스 값을 갖게 됩니다. 이쪽 여기 마이너스죠. 전압도 마이너스, 전류도 마이너스. 둘이 곱해보면 이것도 역시 플러스가 되니까 이때는 역시 이렇게 플러스 값을 가지면서 계산된다 그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모두가 다 여기도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 똑같은 상황이니까 즉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력의 우리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전압과 전류가 곱해지면서 플러스 물론 여기 0이 되는 점도 있지만 교류니까 얘가 플러스 되면서 이렇게 뭔가 유효하게 소비되는 전력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 자, 그것이 무슨 전력이라고요? 저항만의 회로,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우리가 유효 전력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자, 이런 상황이었고요. 이번에는 자, L이라든가 C라든가 그것들만의 즉 리액턴스로만 이루어져 있는 자, 리액턴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 인덕턴스 L이 있을 때의 그때 전류를 방해하는 성분은 L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XL이 되고 그때는 오메가 L이었죠. 오메가는 2파이F였고요. 다시 반복합니다. 거기 L을 곱한 거였고. 자, C는 그럼 뭐였습니까? C에서의 전류를 방해하는 성분, 교류에서 있는 겁니다. 그것이 XC로 표현했고 용량성 리액턴스 그랬죠. 그래서 얘는 오메가 C분의 1이 되고 오메가는 뭐라고요? 2파이F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들이 우리 각각 L과 C에서 발생하는 리액턴스를 우리가 표현했었죠. 그럴 때 이 L이나 C만의 회로라는 것은 즉 이렇게 리액턴스 성분만 있는 회로를 의미하게 되고 이때 우리 뭐였습니까? 전압과 전류의 파형을 여기서 재보면 90도 이상 차가 났었죠. 기억나십니까? L도 그렇고 C도 그렇고 그것들만의 회로는 전압이 앞서든 전류가 앞서든 이렇게 90도 이상 차가 난다고 그랬는데 L인 경우는 얘는 지상전류였죠. 지상전류. LG 이렇게 생각하자고 그랬죠. C인 경우는 무슨 전류? 진상전류가 흐릅니다. 이렇게 아무튼 L, C 모두가 다 90도 차이가 나니까 역시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과 전류의 곱인데 가만히 보면 이 둘을 곱해보면 아까 우리 저항일 때 두 전압과 전류를 곱한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겠죠.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둘을 곱해보면 얘는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냐면 마치 이런 정연파 같은 전력이 이런 정연파 같은 값이 됩니다.
여기가 플러스인 곳, 그 다음에 플러스인 곳을 곱하면 플러스가 되지만 여기 플러스인 곳과 여기 마이너스인 곳이 있어요. 그걸 곱하면 이제 마이너스가 됩니다. 즉 플러스였다가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 이 L이나 C만을 가지고 있는 회로는 이렇게 뭔가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였다가 전력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충전 방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냈다가 받아들였다가 하면서 얘가 유효하게 소비되지는 못하고 회로를 순환해버리는 그런 전력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 리액턴스에서 발생하는 전력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 C나 L 이런 리액턴스에서 발생하는 전력을 무효 전력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PR이라고 씁니다. 유효 전력은 아까 뭐였죠? 유효 전력은 저항에서 전력 P였고요. 자, 익숙해지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일반적인 교류 회로죠. 저항과 리액턴스가 있는 일반적인 교류 회로에서는 이제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우리가 유효 전력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리액턴스에서의 전력을 무효 전력, 그리고 전체 임피던스에서의 전력을 피상 전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기 전에 이렇게 피상 전력, 유효 전력, 무효 전력 이렇게 표기하게 되면 역시 이걸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더해야 된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거 역시 피상 전력의 크기를 구하라 그러면 유효 전력, 그 다음에 무효 전력의 제곱에 루트를 씌운 값,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즉 피상 전력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어디서 나왔냐? 이거는 우리 전에 공부했었습니다. 이 임피던스 삼각형이라고 해서 여기 저항에 대응시키고 리액턴스 그리고 여기가 임피던스에 대응되어서 이때 Z를 크기를 구하라 그러면 이거 역시 R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했었죠. 그것과 동일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 I라고 했을 때 자, 이 삼각형에다가 여기에다가도 I 제곱을 곱하고 여기에다가도 I 제곱을 곱하고 여기에다가도 I 제곱을 곱하면 이 삼각형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I 제곱 R 유효 전력, I 제곱 X 무효 전력, I 제곱 Z 이게 바로 피상 전력을 의미합니다. 동일하게 I 제곱을 다 곱했기 때문에 얘와 얘는 역시 닮은 삼각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각 세타, 여기에서 각 세타 지금 이 임피던스 삼각형이죠. 이걸 임피던스 삼각형에서의 이 각이 바로 이 전체 회로에서의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뜻했다면 그럼 이 세타와 이 세타는 당연히 여기도 같겠죠. 닮음인 삼각형이니까. 그렇죠. 여기 지금 I제곱, I제곱, I제곱이 곱해지면 어차피 저 삼각형이 만들어지니까 둘은 같은 닮음인 삼각형이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자, 피상 전력은 여기 전체 임피던스에서 발생하는 전력이어서 I제곱 Z. 우리 아까 직류에서 전력 VI였고요. 또 이것을 I제곱 R도 됐었고 또는 R분의 V제곱도 됐었죠. 직류에서. 그것처럼 여기 I제곱 R 이거는 임피던스에서 소비되는 전력, 임피던스에서 발생하는 전력 I제곱 Z. 유효 전력은 그러면 P로 쓰고 얘는 I제곱 R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피상 전력입니다. 여기 PA, 피상 전력이고 임피던스에서의 전력 그리고 전압과 전류의 곱입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전압과 전류를 그냥 곱한 겁니다. 피상 전력. 그래서 자, 이걸 반드시 여러분들 직각삼각형으로 자꾸 이해를 하셔야 효과적입니다. 자, 다시 한번 그려보면 여기가 유효 전력,
무효전력, 여기가 피상전력 이렇게 되죠. 여기가 세타가 되고 여기가 직각이 되죠. 그렇죠? 직각삼각형 생각하시되 이게 바로 여기에서의 전력, 얘와 같았죠.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전압과 전류를 그냥 고지곧대로 곱한 것이다. 그 얘기고 단위도 중요합니다. 피상전력의 단위는 전압의 단위 볼트, 전류의 단위 암페어 이걸 따서 그대로 볼트 암페어라고 단위를 정했습니다. 피상전력의 단위는 볼트 암페어입니다. 그리고 유효전력의 단위는 우리 공부했던 대로 얘는 와트가 되는 거, 와트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삼각형에서 보시면 이게 바로 피상전력, 이것이 유효전력이라고 그랬죠. 이들의 관계는 이 직각삼각형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즉 피상전력과 여기 유효전력 사이에서는 여기 코사인의 관계입니다. 코사인. 직각삼각형에서 우리가 이것분의 이것이 코사인이잖아요. 그래서 피상전력에다가 코사인을 곱하면 피상전력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그게 바로 유효전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여기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피상전력 VI 코사인 세타라고도 당연히 얘기할 수 있겠죠. 이번엔 무효전력 가봅시다. 무효전력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여기 리액턴스에서 발생하는 전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리액턴스에서 발생하는 전력이고 PR로 표현합니다. 무효전력. 유효하게 소비되지 못하고 순환하는 전력이다. 그랬었죠. 무효전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피상전력과 여기 무효전력 사이에는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사인이죠. 여기 사인 세타. 이거에 대한 사인 값은 이것분의 요거니까 결국 이 무효전력은 이 피상전력에다가 사인을 곱해서 만들어냅니다. 이 피상전력에다가 얘는 사인을 곱해서 만들어내고 즉 PA 사인 세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즉 이 직각삼각형을 가지고 자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이 식보다 더 쉽습니다. 이런 이미지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단위가 VAR 그래서 바라고 읽습니다. 여기는 와트, 바, 볼트 암페어. 피상전력이 변압기의 용량의 기준이 되는 전력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해서 단상 전력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는 바로 이 직각삼각형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아시겠죠? 꼭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역률 역시 이 삼각형으로 구해도 되죠. 아까 우리 i제곱 있기 전에 r, x, z 이걸 이용해서 z분의 r 이렇게도 우리가 역률을 구할 수 있었죠. 근데 하지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역시 닮음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도 역률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피상전력분의 여기가 유효전력,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을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뭐를? 역률을. 요 각에 대한 역률 계속 나오고 있죠. 이 세타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의미하게 되고 그 값에 코사인을 곱한 것이 역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역률은 우리가 실제 만들어내는 전력이 피상전력인데 얼마만큼 그거에 비해서 유효하게 전력을 사용하고 있느냐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값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전기 고지서 이렇게 보면 역률 써 있어요. 역률 써 있어. 그래서 얘가 비율이니까 0.9 이상이어야 즉 보낸 전력에 비해서 사용한 전력이 잘 사용해야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률이 굉장히 중요하게 또 관리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데서는 이 역률이 좋지 않으면 범칙금 같이 요금을 더 매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역률이 좋으면 그만큼 더 깎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상 유효하게 얼마만큼 사용하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를 우리가 역률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으로도 구할 수 있고 아까 여기 임피던스 삼각형을 이용하면 뭐라고도 할 수 있습니까? Z분의 R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임피던스 삼각형을 이용해서도 우리 역률을 구할 수 있고 그렇죠? 요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지금 단상교류의 전력을 살펴봤는데 여기에서 가장 이제 핵심 포인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일단 용어들 피상전력, 유효전력, 무효전력의 이 용어와 그리고 표기법 PA, P, PR 그리고 그때 여기 의미하는 것들 특히 유효전력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단위도 여러분들 꼭 다 아셔야 돼요. 볼트 암페어, 와트, 나가 되고 특히 유효전력은 여기 피상전력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것이 유효전력이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잘 나옵니다. 자, 역시 반복의 힘, 학습의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